분명히 단속 카메라도 없었는데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AI 단속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조마조마한 것이 단속 카메라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분명히 단속 카메라는 없었는데 차선 위반, 갓길 위반, 여기에다가 심지어는 안전띠 미착용까지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I 기술을 응용해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로공사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더 강화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22년에 드론 단속을 했던 적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2022년에만 324대 드론을 지정차로, 버스 전용차로 적재 불량 이런 것들을 단속했는데요. 법규 위반 건수가 6,759건입니다. 2017년에 1,701건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요,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도로공사에는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공익 제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이 내용을 판단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2017년 지정차로 위반 1,119건이었죠. 그런데 2022년에는 3,930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 상승한 수치인데요. 지금은 아마 더 올라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2019년에는 74건이었는데 이것이 463건. 갓길 위반, 안전띠 미착용. 자, 특이하지만 안전띠 미착용도 드론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적재 불량 같은 경우도 계속 공익 제보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2022년에만 단속 건수가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아마 1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드론 50대 정도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 적발 시스템도 도입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드론으로 하늘에 떠서 계속 촬영만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추출해냅니다. 그러니까 트럭이냐 일반 승용차냐 차의 종류까지 확인하고요. 적재 불량, 차선 위반 이런 것들 당연히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선 위반이든 적재물 위반이든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해서 가든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술적으로는 쉽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AI가 영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위반 차량을 선별하게 되는데요. 이후 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익 제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단속되었는지 나도 모르게 단속되고 증거가 빼도 박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단속 카메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말 돈 뜯어가는 방법이 너무 지능적이다 이렇게 볼멘 소리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단속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정말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3,000개 정도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2024년에는 약 2만 대 이상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외에도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스쿨존이나 각종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단속 카메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류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과속을 측정할 때는 대부분 매설되어 있는 감지 센서를 통해서 차들이 센서를 지나갈 때 이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를 계산해내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노면 감지 센서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센서를 비켜가면서 운전하면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만 지나면 속도를 올리는 운전, 일명 캥거루 운전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뒤에서도 찍습니다. 후면 번호판까지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면만 찍는 것이 아니라 후면까지 찍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후면 번호판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토바이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많이 설치된 카메라, 속도 위반 카메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간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시작점, 그러니까 진입했을 때부터 지나갈 때 종점에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서 평균 속력을 계산해내는데요. 이때 이 차가 과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만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런 곳에서도 확대해서 설치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 평균 속력만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점, 종점 모두 과속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입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운행하면서 평균 속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빠져나갈 때 종점에서도 제한 속도를 지켜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보는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입니다. 일명 깡통 카메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카메라 박스는 있지만 실제 카메라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검지선, 그러니까 감지 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도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멀리서부터도 단속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카메라,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인데요. 오래된 노후 디젤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과속 단속과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단속 카메라,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 단속 카메라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단속 카메라만 신경 쓰면 된다 했던 분들, 아니다, 이제 하늘까지 신경 쓰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차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법규를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